첫눈을 맞으며 사람들은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떨까? 집안은 평안할까? 병은 들지 않을까? 그 책의 이름은 바로 토정비결.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새해가 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을 향한 한 선비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한 사람. 오늘 우리는 그 사람, 토정 이지함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그는 지금까지 기억되는가? 그 이야기는 500년 전 조선의 한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조선 사회. 신분의 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백성의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굶주림이 찾아왔고 전염병이 돌면 마을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관리들의 수탈은 가혹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앞날을 알 수만 있다면. 운세란 그들에게 미래 예측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견디게 하는 작은 등불. 불안 속에서도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찾던 서민들. 바로 그 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토정 이지함. 1517년 중종 12년 충청도 보령의 한 양반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지함, 호는 토정. 흑토, 우물정. 토정이란 흙으로 만든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의 호는 이미 그의 삶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이지함은 학문뿐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는 책 속의 지식만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학문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당시 대부분의 선비들이 과거 급제와 출세를 꿈꿀 때 그는 다른 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 선비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토정 이지함은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 지리학, 의학, 풍수, 농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식을 갖춘 박학다식한 학자였습니다. 별자리의 움직임을 읽고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며 농사의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위대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학문을 백성의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떤 날씨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 그를 모르는 농부도 장사를 하는 상인도 이해할 수 있게. 그의 지식은 곧 백성의 생존과 연결되었습니다. 가뭄이 들 것 같으면 미리 대비하게 하고 홍수가 예상되면 높은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선비. 그것이 토정 이지함이었습니다. 아산 현감 시절 거린청 설치. 1578년 61세의 토정이 충청도 아산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아산은 가난한 고을이었습니다. 그가 관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관청의 화려함이 아니라 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의지할 곳 없는 거린들이 많았습니다. 추위에 떨며 구걸하는 노인, 굶주린 아이를 안고 우는 어미. 토정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는 즉시 결단합니다. 거린청을 설치한 것입니다. 관아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토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구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힘이 있는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기술이 있는 이들에게는 작업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워주는 것. 오늘날로 치면 초기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곳간이 비면 어쩌려고? 하지만 토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다. 그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의 실천적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먹어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손주를 먹일 수 있게 된 노인은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백성들은 토정을 현감 어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토정을 찾아왔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아이가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토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책, 그것이 진정한 정치라는 것을 토정은 보여주었습니다. 토정 비결은 토정의 천문과 풍수지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학문을 통한 근거로 지필된 내용을 후대 학자들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지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책이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토정 비결은 미래를 맞히는 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었습니다. 좋은 운세가 나왔다면 겸손하라고 했고 나쁜 운세가 나왔다면 미리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 그 속에는 삶을 안정시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방황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운세 이상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토정 비결이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이유는 단순히 신기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였습니다. 벼슬 버리고 방랑생활. 토정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산 현감을 그만둔 후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화려한 관복 대신 소박한 옷을, 큰 기와집 대신 작은 움막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토정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앉아 농부와 농사 이야기를, 나루터에서 뱃사공과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산속 암자에서 스님과 철학을 논하고 때로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늘 백성 속에 있었습니다. 청빈한 삶.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말년의 철학. 1578년 토정 이지암은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지식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한 도구다. 권력은 오래가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다. 그에게 학문은 자신을 뽐내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가 많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백성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선비의 진짜 의미. 그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나누는 것.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토정 이지암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500년이 흘렀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가 궁금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내일 앞에서 작은 희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토정 이지암. 그는 운세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했던 선비.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던 사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따뜻한 시선일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는 눈. 토정 비결이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전히 토정 비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책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운세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토정 이지암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점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희망은 시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운세보다 사람을 생각한 선비, 토정 이지암. 희망은 시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첫눈을 맞으며 사람들은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떨까? 집안은